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알테오젠 골라주셨네요. 저와 의견이 겹쳤는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조금 일찍 들려준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크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거래소 1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1위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좀 개선시켜 주는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 흐름이 현재도 사실 8% 전후에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는 상황인데, 시초가 기준에서는 뭐 상승이 거의 없는 편이죠. 이제 시초가를 띄웠기 때문에 기대치로만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기대치가 나오긴 있었습니다만은 주가 흐름 자체는 사실 그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된다로 결정이 됐으면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FDA 품목 허가가 나면서 일단 좋은 흐름을 뽑아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한 듯한 뭐 감정을 주는 건 좀 사실이죠. 중요한 부분 몇 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테오젠을 얘기를 할 때 알테오젠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할로자임이었습니다. 이제 경쟁사인 할로자임 관련돼서 이제 특허 분쟁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알테오젠이 FDA 그 품목 허가를 머크가 받은 거죠.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아직 그 판결이 끝난 건 아니죠.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키트루다가 1년에 뭐 40조 원 이상 판매가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키트루다 SC 제형, 이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20조, 30조 정도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서 5%를 곱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바이오텍이나 제약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연달아서 이제 나와야지만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이제 뭐 일본 다이이치 상교죠. 제약사와 같이 일단 그 개발하고 있는 N2 SC,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이 마일스톤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임상, 일상,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료가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실적을 높이면서 주가를 좀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 흐름은 사실 시초가에 머물러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알테오젠 일봉보다도 주봉으로 좀 약간 길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기도 했고, 2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그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으로서 윗단을 어느 정도 좀 열어놓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오늘 어떤 이 엄청난 이 메가 동급 재료로 인해서 일단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시초가 기준에서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옆으로 기는 어떤 기간적인 조정은 좀 약간 예상을 하고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약간 안 좋은 수급이었었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오늘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조금 오늘의 상승을 뒤로하고 횡보하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짚어볼게요. 네, BH를 골라주셨는데 앞서 LG이노텍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 초기 반응이 예상보다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면서 애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BH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뭐 전부 다 상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고도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이폰 17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는 디자인 갖고 처음에 이제 너무 호불호가 이제 갈린다라고 이제 그 유저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판매량을 좀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 역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판매량은 걱정한 게 아니다라는 시장의 말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되고 있죠. 너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 말고 최근에 이제 한 며칠 되긴 했습니다만은
BH 쪽에서 발표한 이제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BH가 지금 자사주를 36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단 한 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처분하는 내용을 좀 약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교환사채, 블록들 이제 소각 세 가지 방법으로 365만 주를 전부 다 이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교환사채 쪽에 가장 두 번째로 125만 주, 그다음에 블록딜로 165만 주, 그다음에 소각이 75만 주로 가장 좀 작은데 BH 쪽에서는 블록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은 하진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교환사채 125만 주를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교환사채라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채라는 것은 일단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돈을 빌려오는데 만기가 있고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만기된 시점에서 이제 그 전환가액이 기준가가 이제 21,600원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BH 주식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21,600원보다 위에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 21,600원에 주식으로 받을게 그러면 BH가 그때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 사람은 11,600원에 받아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BH 가격이 11,600원보다 밑에 있으면 그냥 원금만 주세요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다 보니까 주식에 좀 희석 효과가 있고 자본금이 좀 늘어나죠. 근데 교환사채는 그런 게 없고 좀 뭐 소각은 75만 주 정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나름대로 75만 주 소각을 하면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가치는 올라가는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BH의 이번에 이제 애플보다도 작년 말에 BH가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자동차 타시면 휴대폰 그냥 차 앞에 이렇게 놔두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의 무선 충전을 쓰고 있었는데 BH의 무선 충전을 왜 공급망에 넣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분석 기사도 나오고 저도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 무선 충전, 그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보면 배터리 없으면 도크로 혼자 들어가서 충전하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 테슬라 로보택시도 이제 그 방법을 쓰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BH의 무선 충전 부분과 좀 어떤 모종의 좀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만도 일단 공식적으로 9천억 이상 이제 무선 충전 부분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FPCB와 함께 더불어서 BH의 어떤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BH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한 번에 이제 장대 양봉 후에 조정, 그다음에 장대 양봉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 이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이 이제 또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담보를 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좀 약간 주가의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좀 나왔을 때 올라가고 좀 당분간 좀 약간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순매수 쪽으로 9월 달 들어서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단기적인 매도 후에 오늘 소폭 순매수로 전환이 된 부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BH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처분 계획 그리고 고객사로 또 테슬라를 확보했다라는 점까지 들려줬고 수급도 양호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포착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네페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네. 일단 패키징 쪽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네펙스가 흐름이 좀 약간 약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물론 실적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적으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페스가 있고 네페스 아크가 있죠. 네페스 아크가 이제 네페스에 떨어져 나간 건데 테스트 쪽을 이제 분할을 한 게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패키징이 이제 네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만 보면 사실 지금 시총도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기업의 매출을 보면 사실 시총은 작아 보이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일단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제 1,000억 원 넘는 단기순 적자를 냈죠. 그다음에 24년도에 794억 거의 800억의 적자. 그다음에 올해 일단 소폭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흑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적자가 흑자로 소위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이제 후공정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고, 자 그럼 네페스는 어디에서 가장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뭐 하는 종목인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FLW LP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FI죠.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이걸 자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들어가는데 이 네페스가 하는 기술은 이 웨이퍼를 이 다이싱 자르기 전 단계에서 테스트랑 패키징을 한꺼번에 해서 패키징 후에 이제 이거를 다이싱해서 자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사실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그게 이제 네페스의 어떤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전매 특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소폭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내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지금 3분기서부터 그 분위기가 좀 약간 묻어나오고 있다. 주가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드디어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 15,150원 살짝 하회하고 있는데 일단 15,000원, 15,100원대면은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좀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목표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한 13,000원으로 딱 떨어지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